네, 잘 들었습니다. 자,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아니, 머리. 머리요? 가락이. 네. 네. 네, 오늘 붕 뜨고 왔네요. 패션이잖아요. 고데기를 했는데. 고데기 하신 거예요? 네, 열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머리 스타일로 선보이고 계시는 하청환 본부장님. 네. 요즘 주식시장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네. 여쭤봤는데 자, 투자하시기에는 여전히 그래도 녹록한 환경은 아닙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지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약 3%가량 상승했는데요. 36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FSN입니다. 약 10%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12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상승 흐름을 보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예림당을 살펴보면요. 9%대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약 3년 만에 한국관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이제 한국관에는 총 24개 국내 출판사 참여 중 이 한 곳이 바로 예림당입니다. 이제 탑 머티리얼도 함께 보겠습니다. 탑 머티리얼은 9%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노르웨이 기업과 181억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핸들링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온테크 살펴보겠습니다. 9%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가평에서 주소 기반 드론 배송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된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예, 시간의 거래 특징주는 공통점이라기보다는 개별 이슈들에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저희 하청환 본부장께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투자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코인테크. 왜요? 왜 웃으세요? 댓글... 그냥 머리를 직접 하지 마세요. 댓글 봤는데 네. 재밌는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요. 나와서 네, 머리는 감고 왔습니다. 뜨거워? 진짜요? 그럼요. 네. 일단 코인테크 그냥 머리를 고데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빗고 오세요. 오늘 올 때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데 네, 걸어와서 갈수록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은 종목으로 만회해 주십시오. 네. 코인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종목은 뭐 지금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좀 잘 들어와 주고 있고 물론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자동화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수준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7월 달쯤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거 한 20% 이상의 좀 수익이 났었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연초부터 벌써 수주를 받은 금액 자체가 작년 매출액의 100%는 이미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전거래일에 또 30%가 넘는 또 대규모 수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공장 자동화에 대한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화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공정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대규모 수주가 나오고 있고 계약 기간이 대부분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바로 또 다른 계약이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IRA 법안에서도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공장 증설이라든지 투자의 흐름들이 좀 강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반기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매출액과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좀 좋아진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누적 기준으로 작년 대비 약 100% 이상 좀 올라간 상황이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200% 이상 뭐 이제 작년 동기랑 비교해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또 반영이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과
앞으로 이런 업황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모아가시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뭐 이번 3,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이런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많은 수주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서 게다가 뭐 큰 틀에서는 2차전지와 공장 자동화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매수는 24,500원부터 25,3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거래량 동반에서 한번 윗꼬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거래량 동반해서 조금 물량 소화들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횡보는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슈팅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8,800원 1차로 좀 제시 드리겠고 2차로는 32,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실적이나 이런 뭐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전저점보다 조금 더 내려간 22,500원 깨지 않으면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코인테크 네. 지난 그저께죠. 월요일 날 공시가 났습니다. 말씀하셨던 글로벌 대형 기업이 어디죠? 367억 원의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 공시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그래서 어딘지 네, 그거는 밝히진 못해. 네. 근데 다른 기타 공시들을 보시면 네, 그 해당 기업들이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네. 어디죠? 잠시만요. 제가 공시를 다 켜야 돼서. 예. 네. 자, 그렇다면 일단 공시상으로는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업체명을 밝힐 수 없지만 주가를 보면 월요일 날 이런 공시가 나온 이후에 12%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3%로 상승폭이 절반 이상 축소되면서 마치고 어제는 음봉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코인테크 주주분들께서 야, 뭐 이런 움직임 소위 정말 속된 말로 장난치는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심들이 있는 종목이라서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걸 잘 알고 계실 텐데도 소개해 주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말씀해 주신 날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이 좀 들어왔다가 좀 빠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세력의 장난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재무라든지 이런 실적을 보시면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 흐름들은 사실 좋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눌렸을 때 아무래도 조금 눌려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시장 흐름이 급등이 나오면 빠르게 차익을 하고 현금화를 할 수 있으면 현금을 좀 들고 계시려는 그런 의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세력이 조금 털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단기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을 실현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다시 재매수 흐름들로 결국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의견까지 함께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 기관 순매수한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해상입니다. 소폭 하락했지만요. 현대해상은 이제 19거래 연속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와 김포시 정비업체 현장 점검에 참여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2%대 하락했지만요. 외국인이 7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요.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매출 확대 수혜주로 받을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외국인의 5일 연속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 확대를 통해 시장 기대치보다 40% 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제 HPSP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일 연속 외국인이 사들였는데요. HPSP는 반도체주로 이제 업황 부진에도 신규 수주가가 양호하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기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매수에서 마지막 특징주 휴마시스 살펴보겠습니다. 휴마시스는 6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 판별을 위한 분자 진단 키트 제품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어서 기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인 종목 중 하나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올해 3분기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의 누적 당기순이익이 대부분 악화된 가운데 2분기 대비 3분기가 늘어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5거래 연속 기관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삼종년 전장비 체계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 업체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5거래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이제 2022년 한국 품질 만족지수 발전 선비 정비 서비스 부문에서 11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되며 ESG 경영 선두 공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스미디어입니다. 이 종목 주목하셔야겠는데요. 나스미디어는 국내 1위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 업체로 이제 OTT 업체들의 중간 광고 시장 진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며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3거래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였는데요. 자사주 300억 원 매입의 결정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과 기관 특징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어떤 특별한 공통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개별 기업 위주로 개별 좀 기업들 그런 움직이고 것 있는 것 같죠?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HPSP. 예, 네, 이 기업 HPSP. 네, 되게 좋은 기업인데 사실 좀 업황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해당 부분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쪽이 많이 좀 어렵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열처리 어닐링 관련된 전문 기업인데 일단은 뭐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뭐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이고 특히나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회사여서 뭐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수익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2분기 결산 이제 공시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업황 부분이죠. 그래서 업황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지게 되는 구조가 나왔을 때 보다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나 조금 이 종목에서 걸리는 건 이제 신규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이제 보유해소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이슈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셨을 때는 앞으로의 뭐 이런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뭐 개인까지 해서 최근 한 달로 보시면 죄다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투자나 투신, 특히나 투신에 대한 물량이 좀 많아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 투신의 수급 이탈에 따른 단기적인 또 수익 실현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연기금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단기와 장기가 모두 다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주가의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을 땐 같이 좀 따라서 일부는 좀 차익을 해주실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시장 흐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저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56,000원대부터 513원 부근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으로 일단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51,500원입니다. 해당 부분에서의 좀 강력한 지지 흐름들이 이전에도 나왔고 매물대의 최하단 부분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움직임만 깨지 않으면 일단은 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HPSP를 왜 처음 보지 했는데 신규 상장 기업이네요. 네. 예. 이게 상장될 때에도 좀 많은 이슈가 됐었던 기업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너 그것도 모르냐? 속마음이지. 아닙니다. 네. 그럴 리가요. 상장하는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신규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흐름이라는 게 아직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늘 그 보호해소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그렇죠. 좀 투자에 유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이런 보호해소 물량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무래도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대응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해당 기업 자체가 이제 저온이고 미세 공정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서 향후 이제 미세 공정들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수요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본다라는 생각으로 가보신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보시는군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세요? 가격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56,0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으로 일단은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이 단기 박스를 뚫어주려면은 이 상장 초반에 나왔었던 이런 거래량보다 더 뛰어넘는 거래량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막 환호하거나 뭐 기뻐할 만한 이슈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대량 거래가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으로 좀 제시를 드렸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스권 매매로. 네. 그렇다면 기관 순매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매력이 있어 보입니까? 네, 한미반도체 골랐습니다. 이것도 반도체인데 사실 그러네요. 반도체 기업들이 만약에 지수가 이제 조금 물론 중간 선거에 대한 좀 단기 랠리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조금 이제 이 정말 턴을 하는 구조로 됐을 때는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호공종 업체 중에서 뭐 ISC도 되게 고민을 했지만 뭐 한미반도체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 부분으로 이제 주주에 대한 환원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와 EMI 실드, 차단막 실드로 이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고, 굉장히 좀 그 부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마이크로소라는 이제 또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자체 개발 부분으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고객사들이 계속적으로 좀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주가 같은 경우는 뭐 분할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저는 지금 충분히 좀 조정이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호공정 쪽에서의 좀 양대 산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호공정 쪽에서의 또 반응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눌린 11,35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서의 조금 그 이전 박스를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상승하고 기간 조정 좀 보내고 이평선 자리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이제 이 계단식 상승 흐름들도 나와야 되다 보니까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깨지 않으면 일단은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 종목도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 회사들이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소개가 요즘 잦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흐름이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미 반도체. 예. 자, 그러면 사모펀드 특징주로 넘어갈까요? 네. 예, 전해 주십시오. 네, 사모펀드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모펀드가 10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일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2023년도 정기 임원 인사 실시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DDR5라는 제품 모델을 개발한 소식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 모듈은 현존 최고 속도를 보이는 제품으로 눈에 띄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주요 바이오 상장 기업들의 글로벌 임상 진입이 가시화되고 이제 코어용 티슈진의 거래 재개가 확정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훈풍이 부은 영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2%가량 상승하면서 사모펀드가 매수한 종목으로 집중됐는데요.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 중이죠. 이제 고객사 애플 이슈에 희비가 고차하는 가운데 3분기 실적 예상치는 부합할 것이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증권사에서 셀트리온에 대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확대 물결에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연구개발에서 유통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된 유일한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모펀드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예, 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의 특징주들을 보면 시장의 어떤 특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수리수리님께서 1년 전쯤에 대표님 덕에 엑세스바이오 수익 제법 많이 나셨대요. 네, 그때 제가 진단키트 한참 얘기 많이 했을 때라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종목 전해주실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바이오 쪽이 조금 매력적이긴 했는데 이제 수급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조금 10거래일 연속으로 사모펀드가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점부터 주가가 바닥 짚고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잖아요, 고점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라면은 충분히 또 한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고 있고, 지금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대량 거래를 통해서 급등이 나오기 그 직전까지 빠졌다가 말씀해주신 대로 그때부터 이제 사모펀드가 다시 들어와 주면서 좀 바닥 다지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모펀드도 절대적인 수익성을 좀 따지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에 조금 강력한 반등 정도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수급 주체로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인수와 또 이제 합병 부분으로 이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인수할 때 자금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은 더 가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조정은 일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도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사실 하방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일단은 뭐 접근 자체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방위산 업체들의 어쨌든 수출 기조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내수적인 부분에서 이제 수출적인 길이 열리고 이 해당 부분에 대한 뭐 조단위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좀 일부 끝나더라도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1, 2년 사이에는 이런 방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좀 투자 금액들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톡톡히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 조정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56,000원까지 조금 박스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눌림 현상이 나오면 한 번에 좀 주가 조정을 충분히 한 4, 5%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는 56,000원에서 이제 59,000원까지 8, 9,000원까지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65,000원 잡았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 주체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거래량 자체는 크게 변동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 한 번 정도 좀 물량 소화가 나타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매물대 좀 상단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좀 거래량 동반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1,500원입니다. 이전 저점보다도 좀 더 깨진 상황에서 이 매물대 하단까지 깨버리면은 그때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M&A 이슈를 보고 사실 그 들어간다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렇게 아예 회사의 체질이 바뀌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나 더 있을 것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상승 탄력이 나오는 거는 조금 시기가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방산이요, 최근에 좋다가 네.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던 게, 폴란드도 무기 계약을 많이 해놓고서 좀 돈 없어서 못 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미 주가에 좀 조정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게 지금 요번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그 제품들이 체질이 바뀐다. 네, 이제 외부에서의 긍정적인 이런 환호를 계속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좀 그 부분을 포커스를 좀 더 보시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에 주목을 한다. 네. 목표가가 자막에는 75,000원으로 나왔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는 75,000원, 네, 75,000원. 단기적으로는 65,000원,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